메시지로 읽는 정치, 대통령 연설문을 직접 작성한 장훈 전 청와대 연설행정관과 함께 유력 정치인들의 한 주간 메시지를 한번 뜯어보고 그 속에 담긴 함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장훈 전 청와대 연설행정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들고 온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 이번 주 메시지로 읽는 정치의 첫 번째 주제는 밤잠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다.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그런 것이다. 임기 초의 1시간과 중후반의 1시간의 차이는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며 국정소회를 밝혔습니다. 네네. 그 국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그걸 듣는 국무위원들은 그렇죠. 등골이 오싹해지죠. 네. 사실 외람되지만 저도 청와대를 5년 동안 완전 개근했습니다. 네네.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개근했는데요. 그 5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정말 첫 1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그 정책을 바라보는 반응도 다르고 그리고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간을 허비하면 사실 임기 중반을 돌게 되면 국정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어떤 이슈를 던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대통령이 그런 마음들을 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힘이 있을 때 일을 하자 이 뜻인 거죠. 결국. 네, 그렇죠. 두 번째 메시지 뭘로 봐야 됩니까? 예, 두 번째 메시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네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 네네. 정청래 대표가 11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올인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런데 합당 제안을 한 사람이 대표였어요. 예. 자신의 이제 합당 제안을 걷어들인 거죠. 그런데 합당 논란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 이 좀 역설적이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 뭐 사실은 정청래 대표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네. 표현을 했고 조국 대표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온 뒤에 땅이 더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내부적인 내용도 되게 심했지만 이 사안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당권 투쟁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에 올인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방선거 올인하기 전에 또 조국 혁신당과의 또 연대의 문제가 또 그렇죠. 발생이 되죠. 선거 연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그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던 많은 후보들이 또 많은 혼란에 겪게 되고 또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또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게 마련입니다. 또 그 연대의 수준도 그리고 절차도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또 이제 선거 연대를 한다고 했으니 앞으로의 또 이런 부분들이 정청래 대표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앞에 난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8월 전대, 지방선거 이후에 8월 전대가 있어서 지금 민주당 각 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층이 거의 뭐 두 개로 쪼개진 상황이고 서로 간에 감정적인 수위를 넘는 발언들이 오가면서 이 과연 지금 한 당으로 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까지 지금 연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이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번 사건의 어떤 발화지도 거기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까지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또 어떤 뭐 사단이라면 사단일까 어떤 또 그런 어떤 돌발 행위를 할지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또 여전히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또 전당대회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 당 내에서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합당을 제안했고 지금 지방선거 이후로 합당을 미뤘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당분간이라도 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요즘 종잡을 수 없는
국민의힘 장동혁 네. 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11일 허민 유튜브 인터뷰에서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하는 표현에선 그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 또 그 전에 뭐 여러 또 경로로는 이 윤어게인과 절연하겠다는 또 의지도 표명했다가 또 갑자기 뭐 전한길 씨의 또 경고를 받고 다시 절연은 또 분열의 프레임이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이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네. 홍길동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기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죠. 그다음에 네, 자기 네. 기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 이쪽 네. 저쪽에 휘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의 승리는 사실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지방선거 이후에 자기 자신들의 지지층을 모아서 그런 지지층으로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당장 설 연휴 직후인 2월 19일에는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구형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월 19일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요. 뭐 여태까지 그래서 지난번 얘기할 때도 입장이 뭡니까 했을 때 지금까지 입장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어떤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2월 19일 결정이 나왔어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고 전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륜은 곧 절전이고 전한길 절고니까 그 절전과 절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난감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쪽도 두 명의 유튜버가 막강하게 배후에 서 있네요. 그렇게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어제였죠? 청와대 대통령 회동. 네, 대통령 회동. 본인이 직접 영수회담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안 가는 이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은 사실 본인에게도 본인의 어떤 생각도 있었겠지만 사실 뒤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을 내는 그 두 분들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지 않냐라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륜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박근혜와 손을 잡아서 무슨 탄핵 대통령을 릴레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단식을 멈추게 한 것도 박근혜였고 그리고 이번에 공관위원장에 누구였습니까? 박근혜의 입이었던 그렇죠. 이정현 전 대표를 임명을 그렇죠. 했단 말이죠. 그렇죠. 참 과거 그것도 그릇된 과거로만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발언 보시죠. 예, 다음 발언은 좀 정책적 발언을 좀 주목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주목할 메시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네네. 입건하고 압색한 사실 자체가 이북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히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명동성당 천주교 미사에 가서 한 발언인데요. 사실 이 발언을 보면 이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로서는 첫 번째 처음으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미 트고 풀이 나면 이제 새싹이 돋으면 봄이 오는 걸 알죠. 네네. 네. 아무래도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약간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극우 세력, 보수 세력, 국민의힘으로부터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잘 알면서도 이러한 발언을 했네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10일에도 그게 이제 개성공단 폐쇄 10주년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에도 개성공단 폐쇄에 유감을 표명했죠. 또 어젠가 국회 정보위 보고자리에서 북미 회담에 대한 어떤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예정된 북중 회담과 그 이후에 이제 북미 회담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마토 실온에 네네. 이재명 정부의 네 가지 방향,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네 가지 방향이라는 어떤 실온을 쓴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진을 할 것이다. 영남 쪽을 네네. 진출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중도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 그리고 중도 실용을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성장 정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은 그 대북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또 그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정부 민주당이 집권했던 세 번의 정부에서 모두 정상회담을 이루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은 하늘로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로 갔죠. 갔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을 걸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에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상회담을 정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서 대북 정책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여서 제가 한번 주목해봤습니다. 지금 모든 소통의 채널이 닫힌 상황이어서 하나의 물꼬만 트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그렇습니다. 물꼬를 트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은 또 자기 치적 맞습니다. 엄청나게 내세우는 맞습니다. 치적이고 해서 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이렇게 장기간 폐쇄된 것에 대해서 아마 안타까움이 개인적으로 아마 제일 크지 않겠나 그렇죠. 이렇게 이재명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앉힌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간 볼 때 가장 언중유골로 뽑을 수 있는 메시지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에 뭐 아무래도 그 조국 대표의 좀 발언을 제가 네, 뽑아봤는데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보면서 이 말 속에 참 뼈가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조국 대표가 지방선거전 이제 합당 불거를 받아들이고 사과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제 연대하고 통합하자는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하고 통합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연대가 도대체 무슨 연대냐? 네네. 그러면 이 연대가 그냥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냥 친구로서 우당으로서 잘 지내보자. 그런 어떤 추상적인 메시지냐.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정말 어느 쪽 지역, 어느 쪽 이런, 당대당의 어떤 연대를 하자는 얘기냐. 이게 정해져야. 네네. 그래야 조국혁신당도 이제 선거 전략을 또 짤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의심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하는 연대는 그럼 어떠한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조국 대표의 원내 진입이 일단 중요하겠죠. 네네. 뭐 아무래도 당의 간판이고, 네. 그렇죠. 그런 걸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호남 지역에서 아무래도 거기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그나마, 네. 예, 그 지역에서의 몇 군데의 어떤 뭐랄까 희생 네, 양보를 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 그 정도는 해야 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같이 하는데 후보끼리 하고 이런 거는 과연 연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과정에서 나왔던 그 수위를 넘는 발언들, 메시지들 보면서 참 요즘 한국 정치 수준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예, 사실 어제 또 그 조국 대표께서 손가역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네. 그 발언은 사실은 봉합하자는 얘기인 건지 이게 그냥 서로 같이 잘 가자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서로 이제 상처를 후벼파서 다시 한번 싸우자는 얘기인 건지 조금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죠. 후단협 얘기까지 나왔었죠. 네. 네, 지금까지 메시지 읽는 정치 장훈 전 청와대 연설 행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른바 밥글 형태의 지라시 하나가 정치부 기자들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강덕구 민주당 최고의 삭제된 페이스북 글 전후 사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했습니다. 홍 수석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오도해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이 지라시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될 뻔했던 일이 이 지라시를 계기로 다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를 적절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이용할 태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의중입니다. 쫓다 보니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당권 투쟁을 해도 좀 수준 있게 합시다. 목청껏 외치는 이재명 단심가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뉴스 인사이단 설 연휴가 끝난 19일 내란 수계 윤석열 1심 선고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설 연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